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봄 기운이 좀 느껴지라고 제가 연두색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예. 여러분 세 번째 시간에는요, 코칭의 스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코치협회에서는 11가지 뭐 핵심 역량, 예, 뭐 또는 뭐 그것을 지금은 8가지로 정리를 해서 8가지 핵심 역량 뭐 이런 걸로 정리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 많은 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코칭 효과를 높이는 코칭 스킬, 인정 칭찬 스킬과 중립적 피드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막 넘어갔네요. 먼저 이 인정 칭찬의 명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크 트웨인이 칭찬 한마디로 나는 3개월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키켈로 로마 정치가이며 철학자죠. 우리들은 누구나 다 칭찬이라는 사랑스러운 말을 들음으로써 무엇인가를 할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 제가 첫 시간에 말한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 동기부여를 한다. 이거하고 같은 맥이 통하는 그런 말을 제가 했으면 별로 안 유명한데 키케로라는 유명한 분이 말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칭찬과 인정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칭찬은 행동, 선택, 결과에 찬사를 보내는 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게 바로 칭찬이 되겠고요. 인정은 뭐냐? 인정은 칭찬은 바깥으로 보이는 거라면 인정은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성품, 잠재력, 가치, 기여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동을 이끌어내는 무한한 힘의 원천을 찾게 하는 겁니다. 자, 행동 요거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네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고의 인정은 모든 것의 근원인 인간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정 칭찬의 자기 경험. 여러분이 들은 최고의 칭찬은 뭔가요? 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때 그 느낌과 생각은 어땠는지, 내 삶에 미친 영향은 또 무엇인지. 예. 그 다음에 내가 들은 최고의 칭찬 한번 나중에 써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해준 최고의 칭찬도 한번 써보는 거죠. 누구에게 내가 해줬고, 언제 해줬고, 어디서 어떤 내용을 했는가,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가, 그 사람은 어땠는가. 자, 여러분,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히딩크 감독님에게 부상으로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게 부상을 당했으니까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신사는 왜 이러나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님이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한 말이 이거였대요. 자네는 내가 보니까 정신력이 정말 훌륭하다. 정신력 대단하다. 그 정신력이면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정신력을 히딩크 감독님이 알아줬다는 거죠. 그 칭찬 때문에 박지성 선수는 그 뒤에 그 경기에서 목숨을 걸게 돼요. 남자들은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때 그 뒤에 골을 넣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박지성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해준 칭찬이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그런 칭찬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이런 걸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받은 칭찬이 있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또 누구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칭찬에도요 방법이 있거든요.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해서 이게 좋은 칭찬이 아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야, 너 역시 똑똑해. 아유, 잘했어. 넌 정말 천재야. 역시 넌 날 닮아서 머리가 좋아. 누구보다 잘했구나. 어때요?
이 칭찬들. 예,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칭찬은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예, 특히 누구보다 더 잘했겠구나. 이거는 굉장히 나쁜 칭찬이에요. 누구보다 잘했겠다. 이런 칭찬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런 포즈요. 참 잘했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차분하게 잘했던 모양이네. 정말 잘했어. 야, 지난번보다 두 개나 더 맞췄네. 잘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 이번에 성적을 올린 비결은 뭐야? 뭐가 좀 다르나요, 여러분? 예, 딱 보면 아시겠죠? 예.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은 결과에 대한 칭찬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칭찬 했잖아요. 근데 아래쪽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덕분, 그리고 비교를 할 때는 지난번보다 지금이 어떤가. 그래서 지난번과 지금의 비교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예, 과정 속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어? 성적을 올린 비결은 뭐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제가 저희 딸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갔어요. 예, 제 책을 읽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에 심리학과를 갔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다 융자받아 갔는데 그 융자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 예, 저희 딸이 어느 날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엄마, 뭐 내가 무슨 과목 때문에 지금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 나 미치겠어. 나는 영어도 안 되는데 애들이 나 잘 끼워주지도 않고 왕따 시키고 나 진짜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정말 힘들겠네. 우리 딸이 그 영어도 못하는데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조이고 말도 잘 못하는데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하니? 엄마 뭘 도와주면 좋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많은 대화를 이제 했는데 카톡으로 주고 받는 거죠. 근데요, 이제 그 과목이 나중에 A 플러스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써먹었죠. 어떻게 A 플러스를 맞을 수 있었어?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했는데 A 플러스 맞은 비결이 뭐야? 라고 말했더니 예, 30분을 설명을 해요.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예, 여러분 그걸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열심히 재밌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우리 딸이 그랬어. 야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 정말 멋진 방법이네. 역시 엄마 딸이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얘기. 예, 이게 바로 이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칭찬도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자, 감기 몸살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다 했구나. 내가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기쁘다. 선생님도 기쁘다. 그 다음에 주저없이 봉사활동하는 너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지네. 예, 그리고 좋은 점수 받은 걸 축하한다. 하고 싶은 컴퓨터 게임 참고 열심히 공부한 내가 자랑스럽다. 예, 뭐예요? 이게 행동을 말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가치. 숙제 다 했구나. 이걸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숙제를 아픈데도 다 했다는 것은 그의 성실함이잖아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존재에 대한 인정인 거죠. 봉사활동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 잘했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지네. 예, 이런. 좋은 점수 받았어? 잘했다 축하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 참고 열심히 공부한 내가 자랑스럽다. 예, 이런 것이 이게 효과적인 칭찬입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칭찬을 예, 여러분이 예, 요게 지금 예, 한번 보실래요? 예. 조금 소리가 작죠? 제가 조금.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실력이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니? 너는 윤동주같이 아주 위대한 시인이야. 아니라니까. 부상 우리 반 애들 10명도 넘게 받았거든? 그리고 난 윤동주도 아니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될 리도 없어. 그래도 네 나이에 비해서는 얼마나 훌륭하니? 아 아빠 제발 좀 그만해.
예, 칭찬을 했는데 짜증난다고 그러죠. 예, 우리 최성애 박사님 나오셨네요. 어떤 행동이나 노력에 대해서 MBC에서 방송한 내용 제가 캡처해 저기 받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아이야. 이거는 굉장히 아이한테 부담감 주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넌 참 착한 애, 천사야. 아이고 우리 얘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막 불안해지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주은이? 아니요. 5살 주은이에게 촬영팀이 착하다고 하자 얼른 부정한 것. 엄마, 나 내 방에서 질풍 공기라는 적이 그랬구나. 있어. 콩콩 피웠구나. 괜찮아. 근데 지금은 안 피잖아, 주은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듯 인격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아이들은 부담감과 불안을 느끼고 반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꼭 아이의 노력과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 칭찬받았을 때 어린아이들은 나 착한 아이 아니에요 라면서 반발합니다. 10대들은 오히려 기분 나빠하면서 부모들과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효과적인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근데 그거 내가 특별히 다 쓴 거 아니야. 그 상 우리 반에서 연령초도 받았을걸? 아니 꼭 상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아빠가 읽어보니까 느낌이 좋던데 특히 그 잎에 맺힌 초록빛 눈방울의 뚝뚝 거기서 아빠 기분 상쾌해지던데. 그래 아빠? 정말 기분이 좋아져? 와, 그럼 나도 시리즈 한번 걸어볼까? 그래 그것도 좋지. 살을 닦아줘서 정말 고맙다. 세체 같은데? 내가 일을 잘한 거야. 내가 한 일을 인정받았어. 야호! 넌 정말 굉장한 아이야. 정말 착한 천사 같다. 어떡하지? 난 천사가 아닌데 거짓말도 갖고 가는데. 이야, 방이 정말 잘 정돈돼 있구나. 모든 게 다 제자리에 놓여 있네. 내 취향도 괜찮은가 봐. 정말 놀랬다.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넌 모든 게 완벽해. 내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난 정말 완벽하지 않은데. 너 정말 아기를 잘 돌보더라. 덕분에 하루를 벌었어. 고마워. 내가 도움이 되었나 봐. 나도 꽤 쓸모있는 아이야. 어찌나 조심성이 많은지. 너만 있으면 안심이 돼. 정말 훌륭해. 아까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는데 조심성은 무슨. 네. 보셨나요? 네. 여러분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보셨는데 칭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인정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과장된 거, 또 인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착한 아이. 이 착한 아이라는 굴레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조정하기 좋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인정 칭찬에 공식이 있어요. 자, 칭찬에도 공식이 있는데 그 칭찬의 공식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요. 뭐를 해야 되냐? 1단계에서는 말과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 청소 잘했구나. 청소 참 깨끗이 잘했네. 요게 이제 말 행동에 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느낌, 생각,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네가 청소를 잘해서 온 집안이 환해졌어. 네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또 여기다 해주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가치 효과. 예. 2단계에서 느낌 생각하고 3단계의 가치 효과. 네가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우리 가족이 정말 오늘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지내니까 엄청 행복하고 엄청 서로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또 고마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칭찬을 말, 행동, 느낌, 생각 그 다음에 가치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인정 칭찬의 3단계 칭찬이죠. 자, 그래서 행동 선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과정 잠재력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인정이에요, 사실. 인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존재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인정 3단계보다 한 단계 더 한 게 사실은 존재 인정. 네가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가 우리 집에 아들로서 이렇게 있어주니 고마워. 여기까지가 이제 존재 인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3단계의 칭찬이 아까 그걸 보여준 것도 3단계의 칭찬이고 이것도 칭찬인데 이것도 회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인정 칭찬 인정 수준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 회열, 그 다음에 when, 그리고 행동에 대한 거, 그 다음 능력에 대한 거, 신념에 대한 거, 그 다음 후, 자기인식,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까지 영혼을 다루는 단계까지 해주는 게 칭찬 인정의 수준이죠. 여기까지가 인정 칭찬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피해야 할 칭찬입니다. 일반적인 거, 이유가 분명치 않은 거, 당연히 있는 일에 대한 칭찬, 치켜 올렸다가 깎아내리기 한 거, 회유하기, 해픈 칭찬, 떼내진 칭찬. 이게 이제 감수성 훈련에 유동수 씨가 쓴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피해야 할 칭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누구냐? 바로 나죠, 나. 나부터 칭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칭찬을 먼저 한번 50개 이상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은 50개까지 어려우니까 한 5개만 한번 적어볼까요? 나의 칭찬은 뭔가. 자, 50개 이걸 이제 하루에 5개씩 뭐 10개씩 뭐 이렇게 해서 적어서 50개 이상 이제 적어서 자기가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딱 붙여놔 주세요. 그래서 이걸 잘 붙여놓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써서 내야 수료증을 준대잖아요. 낯간지럽지만 그래서 썼잖아요. 제가 50개를 썼습니다. 그 50개를 한번 볼까요? 네. 글씨가 좀 작은데 1번부터 50개를 쓰는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런 50가지의 장점을 적다 보니까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나 멋있네. 나 괜찮네.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니까요. 자, 요게 50개의 칭찬인데 내 칭찬만 쓸 게 아니라 가족의 칭찬을 써보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에게 생일 선물을 뭘로 하세요? 그 생일 선물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 생일 선물 팁이 바로 우리 가족의 장점을 생각하고요. 50개. 처음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 1주년에는 배우자의 장점 1개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2개, 3개 이렇게 많이 가면 결혼 40주년에는 40개가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생일에 15살이네? 15가지의 장점을 쓰는 거예요. 정성껏 써서 그걸 카드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장점을 카드에다 직접 쓰셔도 좋습니다. 해서 주는 거예요. 생일날. 자, 10살 때는 10개, 11살 때는 11개 이렇게 해서 쫙 적어서 주는데요. 자,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의 장점을 한번 적어봤네요. 이게 저희 남편의 장점이에요. 남편 장점 50개를 적어봤습니다. 저희 아들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희 딸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적어서 제가 선물로 줬죠. 그랬더니 이거를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제가 적어서 준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솜씨가 좋으면 여기에 막 그림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진도 넣고 그렇게 해서 주면 더 좋겠죠. 제가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각자한테 줬더니
저희 남편은 이거를 지갑에다 넣어갖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자기 방에 그 뭐야 저기 장롱 앞에다가 한가운데다 딱 붙여놓고요. 저희 딸은 화장대 밑에다가 아침마다 그 화장대 앞에 아침마다 화장하면서 그걸 보더라는 거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써준 게 좀 쑥스러웠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제 강의를 들은 분이 2016년도 회갑 맞이했대요, 이분이. 그래서 회갑을 맞이했는데요. 회갑 때 남편이 당연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61살이니까 나의 장점 61개를 좀 적어주면 좋겠어. 남편이 엄청 코칭 배우지도 않은 분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결혼기념일에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이분의 회갑 때 요거를 선물을 해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분은 군인이에요. 군인이니까 엄청 군인답게 사셨던 분인데 코칭을 배우시면서 군인의 그 위계 질서에 이렇게 거기는 이게 철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 되고 또 아이들과의 이렇게 소통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바쁜 분이 학교에 와서 이런 연수를 여러 번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그 입대 군에 들어간 지 30주년이 되는 때 기념 행사를 아마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빠의 장점 30가지를 이렇게 적어서 그 기념일에 줬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주 감동적인 사례죠. 저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일 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지내겠어요. 그래서 발령 100일에 그 선생님의 칭찬을 좀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일단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장점 25살이면 25개 30살이면 30개 이게 제가 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옆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주고 그 부모님께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우리 애가 학교에 가서 잘 지내고 있나?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편지와 함께 그리고 장점을 많이 써서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사서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장점을 찾아 3단계 칭찬 문자를 좀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 아이 꼭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 한 명을 하든지 아니면 학생도 한 명, 가족도 한 명. 누구를 칭찬하는 게 좋냐? 나한테 마음에 걸림이 찾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3단계 칭찬 문자를 보내보는 거예요. 자, 그 3단계 칭찬 문자 보내고 어떤 답이 나왔는지, 어떤 답장이 왔는지 나중에 저를 만나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느낌, 생각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사람 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가 우리 반이어서 네가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해. 이게 이제 존재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3단계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까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징은 뭐냐? 메시징은 그 사람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느낌과 그 코치의 느낌과 요청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에 대한 성급한 판단, 비난, 가정을 하지 않고요. 중립적으로 코칭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면 상대방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피드백은 간단하게 말하면 충고예요. 충고인데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메시징, 피드백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얘가요. 코칭 스킬 다른 뭐 인정, 칭찬 그리고 또 뭐예요? 경청, 질문. 오늘은 경청 질문까지는 시간이 없어 못하고 내년도에 또 제가 그 부분을 다뤄드릴 텐데요. 여러분 인정, 칭찬은 이런 거 경청은요. 마사지에 해당돼요.
그럼 마사지는 조금 잘못해도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 메시징은요, 침이에요. 침은 어떻게 되죠? 잘못 넣으면 크게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드시 침은 누워서 침을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냥 그때 젊을 때였어요.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뭐 유명한 한의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늘 빈혈에 시달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병원 갔더니 예, 이분이 아유 뭐 젊은데 뭐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거기에 침을 저한테 꽂아줬는데 제가 한 방 맞고 그대로 땅바닥에 예, 쓰러져 버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맞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는데요. 나중에 여기 얼굴 다 다치고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여기를 탁 쪘나 봐요. 저는 이제 의식을 잃었죠. 난리가 났죠. 예. 근데 보니까 침을 어딘가를 잘못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약한데 이 사람은 젊으니까 그냥 센 침을 놔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여기 턱이 아주 그야말로 시커멓게 멍이 몇 달이 갔던 것 같아요. 침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메시징은 그러니까 이 지시명령 충고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것들이 잘못하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사지하고 침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는요 전문 코치가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에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 코치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저희가 효과적인 메시징이 되려면 5대1의 법칙을 쓰라 그래요. 5대1이 뭐냐? 5배를 칭찬을 해주고 한 가지를 건의하라는 거죠. 아이가 게임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태도가 안 좋은 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고쳐주고 싶으면 5배의 평상시에 칭찬을 해주고 그럼 래퍼 형성이 잘 된다는 거죠. 래퍼 형성이 잘 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아이가 이 5배의 칭찬을 듣고 한 가지를 근데 너가 다른 거 다 하자라는데 예배 시간에 네가 딴짓을 하니까 선생님의 마음이 아프더라. 그거 좀 고치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관계의 달인들은요 20대 1의 법칙을 쓰더랍니다. 예, 20배의 칭찬을 하고 한 번을 건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징의 사용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렸고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보가 있을 때 그리고 빠른 행동과 전환, 지시명령 충고는 빠른 효과가 있죠. 고객이 전문가로 인정하고 요청할 때 내가 그 방법 잘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알고 계시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요청할 때예요. 그리고 코칭 받는 사람의 초점을 유지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코칭을 사용을 하는데 메시징을 제대로 잘 하잖아요. 그러면 배움과 성장이 있어요. 행동도 수정하게 되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게 되죠. 그리고 코칭 받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준다는 거. 자, 메시징 형식은 요청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요청.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더 큰 것을 하도록 격려한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을 해주는 거고요. 요약 확인. 네가 말한 게 이런 뜻이라는 거지. 넌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요약 확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 네가 이렇게 한 걸 내가 들으니까 꼭 너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싶어. 이렇게 그 정보를 줄 때나 이런 메시징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을 듣다 보니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허락을 구하고 막 길게 하지 말고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그리고 중립적 태도, 비난의 말을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가르치기. 코치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줘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티칭이죠, 티칭. 때로는 코칭만 필요한 게 아니라 티칭도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티칭을 할 때는 아이와 래퍼 형성이 잘 되고 아이의 기분이 지금 좋을 때
또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을 때 해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메시징의 방법. 간결하고 중립적이어야 돼요. 진실을 담아서 명확하고 짧게 해야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이 배제돼야 돼. 은유나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 격언이라던가 그리고 속담이라던가 이런 걸 사용하고요. 때로는 침묵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데 침묵은요, 관심을 갖고서 침묵을 해야 되지, 너는 내대로 나는 나대로, 이거는 방위명이에요. 예, 그 침묵을 잘 활용하면 그때 어마어마한 뭐를 쓴다? 예, 영장류에 전두엽을 쓰는 거예요. 걔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각을 하는 엄청난 파워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고요. 피드백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고 내가 말했지만 네가 필요하지 않으면, 네가 인정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돼.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 피드백의 방법. 그리고 성급한 판단 비난하지 않고요. 내가 옳고 너는 잘못이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코치의 해결책, 답 강요하지 않아요. 이걸 에고라고 하는데, 해답, 그러니까 내가 이 코칭이 형제라든가 자녀, 배우자, 가족끼리는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미 답을 갖고 강요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배우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절대로 코칭이 안 되고요.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사람이 자기의 에고를 가지고 지금 고객한테 강요하고 있나? 이러면은 바로 떨어져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에고가 없어야 돼요. 답이 없어야 돼요. 사실 정보, 상대방의 경험, 인식,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코칭 대화의 기본이에요, 사실 이게. 이게 되어야 사실은 코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코칭 대화 모델도 쓰고 코칭 대화를 이제 잘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누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중력이 향상이 돼요.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요. 감정 조절을 잘해서 타인 감정 이해해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굉장히 요즘에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래 관계, 사회 적응력 우수하고요. 능동적, 긍정적, 문제 해결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또 스트레스, 역경 지수가 이 아이들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칭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저희 학교 아이들 코칭을 할 때 쓴 자료들 잠깐 보여줄게요. 제가 코칭을 할 때는 주로 점심시간에 하거든요. 아이들이 저녁에는요, 다 어디 가야 돼요? 방과후도 가야 되고, 수업 끝나고 나면 학원도 가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해주느냐?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고 내려오라고 하는데, 모든 아이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청한 아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아이는 점심 좀 빨리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장실로 내려보내주세요. 점심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점심시간에 교장실로 오는 시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나중에는 좋아하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은 점심시간 때문에 학교로 오잖아요. 먹고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오래네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올 때 처음부터 모자를 어디서 하나씩 구해서 써가지고 쓰고 와요. 면 모자를 이렇게 어디서 잘 구하는지. 그리고 들어오면서 인상을 확 쓰죠. 더더욱 마스크를 쓸 때는 애 얼굴도 못 보고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서부터 인상을 쓰는 그 아이한테 제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이거예요. 오늘 교장 선생님의 멋진 고객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혼나러 왔는데 뭐지 이건? 아이가 뻥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하는 일이요. 야, 아까 마이쮸 새콤달콤 있죠? 밥 먹었잖아요. 너 밥 맛있게 먹었어? 어땠어? 오늘 급식 뭐가 맛있었어? 예, 먹는 거 갖고 래프 형성을 하죠. 그 다음에 자, 네가 먹었으니까, 그거 밥 먹었으니까 우리 디저트 할까? 예, 디저트 몰래 넣어요. 아까 내놨던 새콤달콤 마이쮸 교장실에 한 박스씩 있어요. 그걸 막 섞어 놓죠. 그리고 제가 하나 골라봐. 그러면 아이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3살 동안 골라 이랬는데 지금은 그 시간을 기다려줘요.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은 지금 고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영장류의 뇌 중에 전두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열받았다. 그건 뭐예요? 지금 파충류의 뇌가 여기가 활성화돼서 뒷골이 지금 팽팽해져 가지고 여기가 땡기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놀아야 되는데 교장실에 왔으니까 그 피를 파충류의 뇌에 있는 그 피를 어디로? 예, 영장류의 뇌로 옮겨줘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대화는 영장류의 뇌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두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걸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이걸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분석을 하면서 내가 뭘 고를까 이거 생각할 때 파충류의 뇌에 있던 피가 영장류의 뇌로 옮겨지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게. 자, 그걸 기다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선택했잖아요, 아이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지지적 피드백 해야 되죠. 어머, 너 그거 골랐어? 야, 그거 맛있는데. 그거 잘 골랐네? 이게 바로 지지적 피드백,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에요. 그거 고른 이유가 뭐야? 아이가 고른 이유를 말을 하죠. 그냥 골랐어요. 아니면 또는,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제가 그 마이구미 이거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이유들을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어머,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어머, 교장쌤하고 너하고 통하는 게 없나 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예, 바로 내포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어디 앉을래? 아이 이리 앉아 이게 아니에요. 항상 선택해요. 어디 앉고 싶니? 교장실에 많은 자리 중에 아이가 골라서 앉습니다. 어머, 그 자리에 앉았어? 그 자리에 앉으니까 기분이 어때? 예, 아이한테 기분 물어봐 주죠. 자, 그러면 교장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우리 칭찬놀이 좀 해볼까? 예, 그래서 칭찬놀이를 하는 거예요. 칭찬놀이는 뭘로 하느냐? 예, 제가 바로 칭찬 스티커를 어디에다가 교장실에 엄청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별, 하트, 뭐 동물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고르라고 해요. 자, 어떤 스티커를 붙일래? 그 다음에 이 스티커를 어디다 붙여줬으면 좋겠어. 손이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예쁜 이 아이. 이 손을 가진 아이가 우리 학교에 최고 힘들게 했던 그리고 아빠는 민원 대장이었던 이런 분의 아들의 손이에요. 자, 제가 나랑 칭찬놀이 할까? 칭찬놀이가 뭐예요? 내가 너를 칭찬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칭찬하는데 어디다 붙여줄까? 손에다 붙여주세요. 그런데요, 저는요 칭찬 받을 게 없어요. 저는 칭찬 할 게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10명 중에 8에서 9명이 한 말이 나는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럼 제가 바로 뭐라고 할까요? 아니, 선생님, 교장쌤이 보니까 넌 칭찬받을 게 너무 많아. 뭐가요? 뭘 칭찬받을 게 있어요? 자, 일단 내가 너 손등에 붙여줄 거야. 첫째, 너는 어머,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니? 여러분, 아이가 피부 나쁜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피부가 눈이 초롱초롱하네. 초롱초롱하니까 아이들 괴롭혔겠죠. 예. 그 다음, 어머, 너 진짜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적극적이니까 애들 두드러 팼겠죠. 예. 그런 것들을요, 다 제가 장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너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하니? 그리고 그래서 순식간에 7가지를 제가 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 칭찬받을 거 너 많아, 저거? 저도 칭찬받을 거 많네요. 몰랐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아이한테 저도 칭찬을 받아요. 내가 너 지금 스티커 몇 개 붙여줬어? 7개.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거든. 교장선생님도 스티커 좀 붙여줄래?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스티커를 받습니다. 어디에 받을까요? 아이하고 똑같은 위치. 아이가 손에 받았으면 손, 종이에 받았으면 종이, 아이가 볼에 받았으면 볼.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래퍼 형성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라는 스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한테 손을 내밉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너 7개 붙여줬는데 네가 선생님 7개 붙여줄 수 있겠어? 그러면 아이가 한참 생각하죠. 침묵의 시간이죠. 그럼 제가 그러면 아이가
이제 붙일 수 있대요. 준비되면 말해줘. 그러면 준비됐대요. 그럼 붙여주는데 저는 걱정했습니다. 제가 7개를 칭찬했는데 얘가 7개를 못할까봐.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저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교장쌤은 친절하세요. 교장쌤은 예쁜 옷이 많으세요. 애들 보기에는 화려한 옷이 예쁜 옷인 거죠. 제 옷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다 화려한 색이에요. 아이들은 명품 옷 좋아하지 않아요. 명품 옷보다 더 좋아하는 건 화려한 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제가 빨주노 쪽 파는 옷이 많으니까 교장쌤은 옷 색깔, 옷이 예쁘대요. 걔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방송 좋을 때 재밌는 얘기 해주고요. 부모님 교육 잘 시켜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7개 순식간에 합니다. 자, 이게 칭찬으로 제가 아이의 뭐를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래퍼 형성하는 거예요.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래놓고 그 다음에 본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실에서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까 친구랑 아까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내가 믿고 말할 수 있다. 요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칭찬 스티커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자, 요게 칭찬 스티커를 안 쓰는 방법도 있어요. 장점 10가지 찾기. 여러분 이 아이가 쓴 거 한번 보세요. 걷는 거 보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성의 하나도 없이 써줬죠. 이 아이는 5학년을 다 그야말로 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다 그냥 이 아이가 다 점령을 한다 그럴까요? 이 아이가 그냥 다 5학년을 전부. 그래서 5학년 이제 6학년이 올라가야 되는데 6학년을 하겠다는 선생님이 없어요. 얘 때문에. 얘 맡을까봐. 그런 아이를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줘서 코칭을 했어요. 코칭하고 이제 교장쌤의 멋진 고객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마이쮸 새콤달콤도 주고 그 다음에 칭찬 스티커를 했더니 칭찬 스티커 그 유치하대요. 그래?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러면 써볼까? 그랬더니 써보겠대요. 그래서 쓴 거 이거예요. 다분히 반항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걷는 거, 다리 다친 사람은 그 걷는 게 그렇게 부럽단다. 그런데 너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잖아. 어떻게 그런 장점을 알았니? 보는 거. 헬렌 켈러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책을 썼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얼마나 세상을 보고. 근데 너는 날마다 보잖아. 얼마나 좋니? 자는 거 못 자는 사람은 불면증에 걸려서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도 하는데 너는 자는 거 잘하고 이야 너 진짜 건강하다 등등등 해서 쫙 제가 같이 그 아이하고 그거 나눴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넌 앞으로 이것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행복한 리더가 될 수 있겠네. CNN 뉴스도 나오겠네. 그러면 나중에 교장선생님 찾아줘야 돼.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아이가 벌써 저를 이제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다 하려면 오늘 밤새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자, 아까 제가 이 아이를 코칭을 했어요. 제가 딱 2번 했는데요. 지금 바빠서 못해요. 뭐 강의도 있고 학교일도 있고 대학 교수일도 있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결제가 하루에 100개 이상 어떨 때는 막 200개 300개가 올려오는데 손목이 실 정도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복도를 돌아보는 날이 있는데 이 아이가 저 복도에서부터 저한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너 다쳐 천천히 와 천천히. 교장 선생님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눈 감으세요. 왜? 손 펴보세요. 손 펴래. 눈 감고 손 폈더니 이 2개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얘는요 절대로 남에게 먹는 걸 주질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 2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코칭 효과가 나온 거죠. 2번 코칭했더니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왜? 우리 학교에서 아이 생각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칭찬해 준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 아이는 중학교에 갔고요. 시험 보는 날 저를 찾아와요. 장미꽃을 들고 교장선생님 드시라고 목캔디를 들고 그런 아이였어요. 새내기 베개 선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게 또 여기에 들어있네요. 마지막입니다.
한 번에 절대 안 되죠. 조금씩 자주 반복하세요. 제가 자기주도 학습 코칭 저희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반복. 익힐습자 아시나요? 익힐습자? 배울학자의 익힐습. 학습은요. 배울학자의 익힐습인데 익힐습자는요. 날개 이게 거기 100배기예요. 무슨 뜻이냐? 날개짓을 100번 해야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이. 칭찬도 조금씩 자주 하고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언제까지 반복해야 된다고요? 예, 알미 삶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미 삶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자, 알미 삶이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자격 부모가 2023년 5월에 출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5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6년째라 엄마 반성문 개정판을 무자격 부모로 제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데 저희 딸이 3분의 1을 썼어요. 왜 그때 옛날에 우리 엄마 어떤 엄마였나? 왜 그때 학교 그만뒀나? 학교 그만두고 자기가 어떤 생활을 했나?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나? 그리고 지금 자기가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그 아들을 키우면서 자기의 심정은 어떤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요. 나중에 이 책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숭실사이버대학 교수거든요. 예, 저희 대학이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이게 저희 딸이 때요. 요건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들은 분은 저한테 요 편지를 들었을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신 사랑하는 나의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딸을 자랑하고 다니시고 항상 용기를 심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어려울 텐데 미국도 보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어디에선 엄마 이야기를 하면 난 정말 복받은 아이라고 말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늘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우리 엄마. 예.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희 딸이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딸이 제 노후 보장해 준다고 그래서 기대했는데 시집을 가버렸다니까요. 예, 지가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게 해줬더니 그리고 지금은 천안에서 충청도 남자 만나가지고 또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거든요. 찍고온 실력으로 대학을 갔더니 학사 경고를 받고 휴학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야단을 안 쳤어요. 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나랑 얼굴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에게 레포트 제출하러 가면서 써준 편지. 네. 제가 다른 공부를 했다면 교수님께 제가 만든 뭔가를 들고 가는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머니 덕분인 것 같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시간들 속에 나의 어머니가 참 고맙습니다. 인류가 첫발 들었듯 내 대단한 일을 시작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계속 창창대로는 앞으로도 창창대로는 아니겠죠. 그래도 계속 믿어줄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들 역시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통해서 깨달은 최고의 코칭 기본 내려도움 가장 훌륭한 코칭 스킬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었던 엄마 반성문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에 힘입어 대만, 홍콩, 마카오로 수출이 되었고 코로나 시대 중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저도 한류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언론은 아직도 제 책 저에 대한 보도 많이 하고 있죠. 왜요? 저 같은 부모, 저 같은 선생님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은 반성문 쓰지 마시고 늘 행복일기, 감사일기 쓰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좀 어려서 잘 키워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해 초등 입문서를 제가 썼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숭실사이버대학 교수입니다. 우리 학과장님이 꼭 홍보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대학은 크리스천 대학이라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30, 50 할인 제가 소개했다 그러면 30% 할인 기본이고요. 그리고 돈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100% 장학제도 아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학과장님과 상담해 보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이 인상적인지 꼭 실천해 보고 싶은 거 앞으로의 계획 한번
잘 세워보시고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치는데 건강한 인연 시는 여러분이 낭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숙년님의 시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연은 건강합니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인연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꿈을 갖게 하는 인연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성장이 되게 하는 인연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게 건강한 인연입니다. 한 치 혹은 두 치씩 성장을 하게 하는 의미가 되는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꿈을 갖게 하는 인연입니다. 한 치 혹은 두 치씩 성장이 되게 하는 행복한 인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온라인상에서 만났지만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고 또 성장이 되게 하고 저와 아름다운 인연, 건강한 인연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만나는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인연이 확산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제 원고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 개인정보 제가 이렇게 다 공개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유의 있는 만남 늘 함께하길 바라며 여러분 마치겠습니다.